네, 안녕하세요. 이루신문의 심인석 기자입니다. 오늘 내용은 약간 극장과 비리 이런 극장들이 경찰한테 상납하고 이런 내용이어서 우리 이루신문 유채널이 또 맞는 아이템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여하튼 최근에 보면 요즘 극장들이 형사들 앞에서 매우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상납을 장난 아니게 하고 있어요. 특히 대표적인 형사가 마동석 형사, 서도철 형사, 상영관의 절대 다수를 이들 형사들한테 상납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 형사들은 돈을 많이 벌겠죠. 천만 관객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극장에서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그 형사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걸로 끝나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점점 관객들이 안 그래도 점점 극장을 안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점점 극장 가는 걸 꺼리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그래서 한국 영화계가 이 서도철 마동석 형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방송을 해볼까 해요. 베테랑2가 9월 13일 날 개봉을 했어요. 이날 스크린 수가 2682개, 상영 횟수 13,450회, 스크린 점유율이 40.8%. 근데 40.8%면 그래도 60% 가까이는 다른 영화가 스크린을 점유하고 있겠네 생각하겠지만, 이게 좀 계산이 오밀히 잘 봐야 돼요. 왜냐면 더 중요한 건 상영 점유율 71%, 좌석 점유율 75.2%. 그래서 이날 하루 동안 49만 7,539명의 관객을 동원했어요. 좌석 점유율이 75.2%라는 얘기는 그날 누군가 극장 가서 앉을 수 있는 자리에 75%는 베테랑2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극장 가면 멀티플렉스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 영화 중에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골라볼 수 있다인데, 아마 이때는 극장 가면 1관부터 10관까지 있는 멀티플렉스다, 모두 베테랑2였을 거예요. 근데 보면 이제 스크린 점유율 40%에 불과한데 어떻게 되냐면 1관, 2관, 3관, 4관, 5관은 베테랑2만 틀어준다면 6관, 7관은 다른 영화도 같이 해요. 근데 문제는 한 회차 정도만 다른 영화를 틀어주고 나머지는 다 베테랑2만 틀어준다거나, 그러니까 좀 사람 많이 가는 시간대 가면 아마 모든 극장이 다 베테랑2만 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극장에 왔는데 내가 영화를 골라서 보는 게 아니라 이미 골라져 있는 영화를, 그러니까 시간밖에 고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날 49만 명 동원한 건 사실은 이런 어떤 절대적인 수치에 비하면 흥행성이 낮은 편이었던 거예요. 왜냐? 금요일 평일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추석 연휴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매일 13,000번 이상 상영이 됐어요. 심지어 16일에는 14,000번 이상 상영이 됐어요. 그러면서 꾸준히 상영 점유율이 65%를 넘겼고 좌석 점유율도 70%를 넘겼어요. 엄청난 상황에서 5일 동안 75만 명, 82만 명, 76만 명, 85만 명, 73만 명 이렇게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휴 끝나고 나니까 누적 관객 수가 445만 명에 이르렀어요. 며칠 연휴도 길었으면 그냥 한 6, 700만도 갈 수 있는 그런 기세였죠. 자, 9월 14일 날 내가 영화를 보려고 극장에 갔다. 이날 흥행 성적 2위가 브래드 이발소 빵스타의 탄생이었어요. 근데 좌석 점유율이 3.7%였어요. 3위가 사랑의 추핑, 4위가 룩백이었는데 이 3, 4위가 다 애니메이션 영화예요. 그러니까 성인 관객층보다는 그 아동 관객층을 위주로 한 영화겠죠. 룩백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브래드 이발소와 사랑의 추핑은 어른도 있긴 하죠. 아이들 데리고 온 부모님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그냥 그런 아이들, 특정 계층을 겨냥한 개봉들이었고, 그런데 내가 9월 14일 극장에 갔어요. 애니메이션은 보기 싫어. 실사영화를 보고 싶어. 근데 베테랑2를 선택하기는 싫어. 선택의 여지가 있긴 있었어요. 흥행 이때 5위란 게 에일리언 로뮬루스, 그리고 6위가 안녕 할부지였는데 좌석 점유율이 2.1%, 1.7%였어요. 좌석 점유율이 2.1%다. 그러니까 그날 좌석이 100개 있으면 두 자리만 이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에일리언 로뮬루스를 보고 싶었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선 시간을 잘 찾아봐야 돼요. 아주 이른 시간 아니면 아주 늦은 시간에만 상영을 했을 거예요. 게다가 우리 동네 극장에서 상영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고 싶으면 시간을 보고 멀리 있는 극장을 찾아가서 겨우 봐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영화를 본 사람이 에일리언 로뮬루스는 하루 동안 그래도 12,000명 정도가 봤고, 그 다음에 안녕 할부지는 한 8천여 명이 봤어요.
이날 이 두 편 영화를 보신 분들이 한 2만여 명 되는데 정말 베테랑 2를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기울이신 한 2만 명 정도가 다른 영화를 볼 수 있었던 기회를 누린 거였죠. 그러니까 영화가 흥행이 되려면 영화가 좋아서 입소문이 나서 관객들이 선택해서 이렇게 성행이 대박이 나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극장 구조는 그게 아니라 극장이 선택해서 많이 걸어주면 그 영화가 흥행이 되는, 그러니까 관객의 선택권은 아주 제한이 돼버리는 거죠. 평소에는 괜찮아요. 뭔가 대목이 오거나 이런 어떤 대작이 개봉을 하면 물론 극장들 입장에서는 한 편이라도 관객이 극장 흥행하는데 뭐 200명 들어오는 상영관인데 10명 앉아서 보는 경우랑 한 100명 들어와서 100명 이상 들어와서 보는 경우랑 극장 입장에서는 좌석이 많이 차는 영화를 틀어야 되긴 하겠지만 이게 너무 한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관객들 입장에서는 영화를 선택할 자기의 권리인데 내가 돈을 몇만 원씩 내면서 영화를 보고 싶은 영화를 못 고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재밌게 보고 나오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러니까 극장문을 나설 때가 중요한데 베테랑 2는 혹평이 더 많은 상황이죠. 그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냥 객관적인 수치 중에서 찾아보니까 네이버에 있는 실관람객 평점을 보니까 베테랑 2가 6.6이에요.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도 보통 이제 그 OTT에서 영화를 보려고 할 때 먼저 이런 거 찾아봐가지고 7점대 이상은 돼야지 보는 걸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6점대 저라면 제가 만약에 선택을 한다. 이걸 찾아봤는데 점수가 6점대야? 저는 안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극장을 나서면서 와 재밌다가 아니라 뭐야, 왜냐면 베테랑 1은 재밌게 봤는데 볼 게 이것밖에 없고 베테랑 1 재밌었으니까 보자 했는데 나가면서 이게 뭐야, 실망만 하고 한 문제 없는데 분노하는 관객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서도철 형사의 사례라면 더 무시무시한 마동석 형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범죄도시 4편이 개봉을 했는데 4편이 4월 24일 개봉을 했어요. 이날 스크린 수가 거의 3,000개 가까이. 상영 횟수는 15,000회를 넘었어요. 15,647회니까 거의 16,000회 가까이. 그러다 보니까 상영 점유율 81.9%, 좌석 점유율 85.9%. 말도 안 되는 수치죠. 그러니까 베테랑 2로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보면 극장에서 더 확실한 선택을 해준 건 범죄도시 4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봉 일주일 누적 관객 수가 범죄도시 4편은 500만을 넘겼어요. 베테랑 2는 468만. 이것도 거의 한 470만 들어. 그러니까 극장에서 좌석 점유율을 많이 몰아주면 그만큼 흥행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극장이 고른 영화들이 할 수 있겠죠. 범죄도시 4편의 네이버 실관람객 평점은 7.52. 그러니까는 베테랑 2보다는 좀 높은 수준이긴 했죠. 자, 그래서 제가 영화계에서 우리 한국 영화계에서 기대외로 흥행했다. 영화도 괜찮은데 좀 평이 좋았던 영화가 핸섬 가이즈였어요. 핸섬 가이즈 같은 경우에는 평점이 8.30 높죠. 그런데 누적 관객 수는 115만 명. 왜 그랬을까요? 개봉 당일 상영 점유율이 19.2%, 좌석 점유율은 16.9%였어요. 만약 핸섬 가이즈가 70% 넘는 좌석 점유율로 개봉했다면 1,000만 갔겠죠. 그리고 나오면서 관람객들도 실망한 사람, 물론 다 영화를 보는 취향은 다르니까 실망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리고 대다수가 좋게 나왔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뭐 이런 일도 있고 넘길 수도 있지만 한국 영화계의 큰 위기인 거, 극장가의 더 위기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당장은 이것 때문에 시기 날지 모르겠지만 극장에 와서 요즘에 얼마 정도예요? 14,000원. 가장 저렴한 게 14,000원이고 뭐 더 올라가고 뭐 요즘에 뭐 또 다 좀 약간씩 가격이 다르니까 14,000원 내고 내 영화를 봤어. 별로 보고 싶지 않았지만 베테랑 2밖에 볼 수가 없어서 봤어. 나오면서 화가 났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음에 극장을 갈 때 망설이게 될까요? 또 갈까요? 망설이죠. 제가 대학교 다니고 뭐 이럴 때는 그냥 그 주말에 할 일이 극장 가서 영화 보고 나서 술 먹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극장 가는 게 되게 일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영화계가 엄청 잘 나갔죠. 뭐 영화만 틀면 뭐 흥행이 잘 되고 하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비싸. 그러니까 사람들이 극장을 잘 가지도 않아. 근데 가서 실망을 했어. 근데 14,000원이라고 했잖아요. 어지간한 OTT가 한 달 구독료가 14,000원이 안 돼요. 영화 한 편을 안 보면 OTT로 한 달 내내 보고 싶은 영화를 여러 편을 볼 수가 있어요. 게다가 또 기가 막히게 베테랑 2가 개봉한 날 넷플릭스는 무도실무관을 공개했어요. 무도실무관은 평점이 얼마나 나왔을까요?
9.05.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극장 가서 베테랑 2도 보고 OTT로 넷플릭스에서 무도실무관도 봤어요. 다음 영화 볼 때 넷플릭스 영화를 보려고 할까요? 극장을 가려고 할까요? 안 그래도 지금 OTT 산업이 커지고 티켓값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극장 가는 걸 꺼려하고 있는데 극장이 골라놓고 니네 이거만 봐! 니네는 선택할 권한이 없어! 그래서 관객들이 어쩔 수 없이 베테랑 2를 봤는데 나오면서 화가 나면 극장을 갈까요? 안 갈까요? 그러니까 이미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영화 소비의 중심은 극장이어야 되는데 영화 소비의 중심이 극장이 아니라 OTT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극장 가기를 꺼리고 OTT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그 길을 안내해주는 안내요원들이 있어요. 왼쪽 라인 담당자는 마동석, 오른쪽 라인은 서도철. 이 두 형사 때문에 일반 대중들이 그래 영화는 극장이 아니라 OTT로 보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두 편은 흥행이 잘 됐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이 두 형사가 돈을 버는 건 아니고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로 수익 분배가 되긴 하겠지만 이 두 영화를 만든 쪽은 돈을 많이 벌고 극장도 이것 때문에 그 당시에 굉장히 호황이 돼가지고 흥행을 하겠지만 앞으로 보면 2년, 3년, 5년 지난 다음에는 아예 트렌드가 영화는 OTT로 보는 거지 극장 가는 건 굉장히 특이한 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된다면 대한민국 극장은 다 망해요. 지금 멀티플렉스들 지금 안 그래도 되게 위기인데 이제 뭘 제작해서 극장에게 보내요. OTT 상남용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배우들이 다 그러는 차례 OTT 오리지널 찍고 드라마 찍고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영화와 드라마는 같이 맞물려 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다 보면 다 같이 망가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좋은 조건으로 개봉하고도 1,000만을 못 가면 그러니까 몇 년 뒤에 이래서 한국 영화계가 이렇게 됐다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마동석, 서도철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저는 이 정도라면 국회에서 옛날에 스크린 쿼터처럼 한 영화가 너무 많은 스크린과 좌석을 점유하는 거를 제한하는 법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뭔가 규제하는 거는 지금의 트렌드와 맞지 않지만 규제를 하지 않으면 정말 한국 영화가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선은 일반 대중이 분노해야 돼요. 멀티플렉스에 가서 내가 보고 싶으면 골라야 되는데 그 권한을 극장에서 뺏었잖아요. 그래서 극장을 떠난다면 극장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내보낸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 공멸하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전 정말 국회에서 법이라도 만들어가지고 규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 상황에서 안타까운 이야기여가지고 하게 됐고 부디 좀 이런 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국 영화가 뭔가 이건 정말 구조적인 변화가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극장가들도 좀 당장의 수익보다는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